1917년 3월 22일 운영궁에서 흥성대원군의 장손 이준용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준용은 자식 없이 생을 떠난 것이었고 이는 운영궁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되고 이를 들은 고종은 자신의 핏줄에서 이준용의 양자를 선택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그렇게 고종은 친히 6살의 한 어린 소년의 손을 잡고 운영궁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일제를 극도로 싫어하며 저항했지만 훗날 일본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조선의 마지막 왕자 이후였습니다. 1912년 의치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후. 졸라 잘생겼죠. 그는 고종의 명으로 흥성대원군의 장손인 이준용의 양자가 되어 6살의 나이로 운영궁을 상속받게 됩니다. 때문에 당신은 일제 강점기로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받게 되었죠. 이유는 아버지 의치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일제에 매우 순종적이었던 장남 이건과 달리 차남 이유는 평생 일본에게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치랑은 첫째보단 둘째 이유를 심히 편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느 조선의 왕족이 그렇듯 이유는 11살이 되자 일본 도쿄 육군 유년학교에 입학하였고 이어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언제나 조선은 꼭 독립해야 한다는 마음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어떠한 일본인들보다 뛰어나기 위해 노력했죠. 또한 일본인과 마찰이 있을 땐 조선말로 쌍욕하며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도적으로 조선말을 사용하며 황성예터라는 노래도 즐겨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민족적 정서가 강하여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제가 금지한 노래였는데 이유는 일부러 조선인들과 모여 이 노래를 즐겨 불렀으니 얼마나 일제에 대한 반항심이 큰지 말해주는 부분이죠. 노래도 기깔나게 잘 불렀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일제는 조선 왕족들이 일본인과 결혼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딴짓 못하게 정략 결혼으로 조선 왕족들을 묶어두고 일제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태자 영친왕은 일본인과 강제로 결혼하였는데 우리의 상남자 이유는 그딴 거 필요 없었습니다. 일제가 이유를 일본 황족과 결혼시키려 하자 그는 박영유의 손녀 박찬주와 결혼하겠다며 일제에게 빅엿을 선사해 주었죠. 사실 친일파 박영유의 손녀였기에 말이 좀 있었지만 차라리 일본인보단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조선 왕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죽어도 일본인과 결혼하기 싫었던 이유는 그렇게 1935년 조선인 박찬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잘생긴 외모와 함께 로맨틱하기까지 했던 이유는 결혼 전 연애 편지도 주고받고 몰래 데이트도 하고 결혼 후에 매년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유는 아내와 함께 뉴 그랜드 호텔 양식부로 가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아내만을 평생 사랑하고자 약속하고 다짐하였죠. 완벽한 금슬까지 자랑했던 부부는 둘 사이에 2명의 아들까지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유는 일본군 소속으로 복무하다 1941년 육군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유는 중국 일본을 떠돌며 근무했고 1945년 6월 본토 결전을 위하여 일본 히로시마로 전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일본으로 가지 않았고 휴가차 운영궁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일제가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장남이 쓴 회고록을 보면 어느 날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시다가 오키나와가 함락됐구나 하시며 웃고 계셨다 라고 전해집니다. 히로시마로 가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있길 바랬기에 전역을 신청하기도 하고 조선에 배속시켜달라 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거절당하였죠. 당시 이유는 떠나기 전 언론인 김우란을 만나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의 패전은 기정사실이며 한국이 독립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제 군복을 벗고 운영궁에 있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다 7월이 되어서야 히로시마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는지 히로시마로 전출되기 직전 식구들 앞에서 권총을 들고 말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면 난 죽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부인과 자식을 죽이고 가겠다. 이에 눈물을 흘리며 모든 가족들이 이를 말렸고 결국 이유는 혼자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8월 6일 비극이 시작되는데 이른 아침 승마를 즐겨 탔던 이유는 말을 타고 출근하였습니다. 이유를 보좌하는 부관 요시나리는 치질 때문에 자동차로 이동했고 이유보다 먼저 도착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간 말을 탄 이유가 가던 길 중심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말을 차 안 듣는 일본을 향해 미국의 핵폭탄을 날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유는 불과 700m 떨어진 곳에서 픽폭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요시나리는 재빨리 이유를 찾아 나섰고 8시간이 지나서야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어느 다리 밑에서 발견된 그는 흙투성이에다 윗옷은 흔적도 없이 날아갔으며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서 가슴까지 화상을 입어 피부가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이유가 히로시마에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다급히 인접한 병원에 후송되어 잠깐 의식을 되찾긴 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8월 7일 피폭당한 이유는
3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관 요시나리는 이후의 시신을 한국에 보낸 뒤 죄책감을 느껴 권총으로 자살하였죠. 일제에 반항하며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력한 조선 마지막 왕자 이유. 그는 불과 8일을 남기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의 강복을 보지 못한 채 비운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